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이번 편은 중3과학 기단과 전선 편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기단이라는 의미는 기체할 때 기, 그리고 단체할 때 단입니다. 한마디로 이 공기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어느 정도 성질이 비슷한, 기온이나 습도가 비슷한 어떤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대표적인 기단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단의 성질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가 그 성질을 좌지우지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지역이 육지에서 발생이 된 거는 습도가 건조하고 바다에서 발생된 거는 다습하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남쪽이냐, 따뜻한 남쪽이면 온난, 고온, 북쪽이면 당연히 온도가 낮은 한랭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단들이 발생 지역의 위도 또는 지역, 육지냐 바다냐에 따라서 성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단들이 각각 각 계절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틀립니다.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봄, 가을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오호츠크에는 초여름. 자, 여름하고 초여름하고 틀려요. 이 초여름은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인데 보통 이제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 기단, 러시아 쪽 옆에 그 바다예요. 이쪽에서 발생된 기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진짜 무더위, 우리가 아주 이제 끈적끈적하고 더운 날, 열대야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는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한겨울에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뭐 5월 말, 5월 31일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봄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초여름에 들어갈 텐데, 그 초여름이 끝난 다음에 아주 다습한 열대야를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요. 근데 그 북태평양 기단이 오기 전에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처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중에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강해지면서 얘를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요 둘이서 힘싸움을 하면서, 물론 나중에 다시 배울 거지만, 요 정체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한마디로 차가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기단이 위로 올라오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긴 장마 기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기단을 알아봤으니까 이 기단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주위에 있는 온도가 서로,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과 서로 부딪히곤 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날씨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단이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고 밑에 찬 공기가 있어요. 그럼 찬 공기는 밀도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 따뜻한 기단과 찬 공기가 만나는 요 경계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뭐 카페트처럼, 노란 카페트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면이 있을 거예요. 요 면을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 그래서 전선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일기도를 해석할 때는 이 전선면보다는 이 전선면이 결국에는 어느 이 땅 지표면과 만나는 이렇게 이제 선이, 이 면이 지표면과 만나니까 이 부분은 선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요 선을 뭐라 그러냐,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는 지금 이 그림에는 왼쪽에 뭐 한랭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선이 도대체 뭐냐, 공기 덩어리들이 서로 만나는 전선면, 그 전선면이 땅과 만나는 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전선에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다룬 그 전선면, 전선 등을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온난 전선이에요. 한번 글자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따뜻할 온자, 그죠? 그 다음에 뭐 난자도 이 따뜻하다는
뜻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 따뜻한 전선이라는 건 왜 따뜻하고 하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언제나 문제는 따뜻한끼리 만나거나 차갑거나 만나거나 하면은 서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합쳐지지, 서로 반대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보면은 찬 공기는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무거운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는 요 경계면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전선면. 그럼 이 전선면이 땅과 만나는 요 선은 전선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전선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이 온난전선 그림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진행 방향,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고, 그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울기, 한마디로 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얘는. 그리고 이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가면은 이 이슬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 전 단원에서 배운 바로 이제는 뭐예요?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구름처럼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생겨요. 근데 그 구름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완만한 지역에 펼쳐지기 때문에 넓게 퍼진 층운형 그림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전선의 위치와 구름의 위치입니다. 자, 온난 전선인 경우에는 구름이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오른쪽을 앞쪽이라고 하고 왼쪽을 뒤쪽이라고 한다면 전선면보다 앞쪽에 구름이 생겨요. 그럼 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선의 앞쪽에 넓은 층운형 구름 때문에 이슬비가 내립니다. 왜? 구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방울이 뭉쳐져도 크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전선의 앞에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린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그냥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선이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뭐에 비해서? 한랭전선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얘는 그럼 비가 전선보다 앞쪽에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사는 곳이 만약에 여기라고 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전선도 결국에는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나중에 이쪽이 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지나서. 근데 이거는 전선의 앞쪽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선이 지나간 이 뒤쪽은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구름이 있어요. 없어서 비가 그치게 되고 또 따뜻한 공기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꼭 별표 치는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하도록, 그 다음에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은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람의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는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날씨, 지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바람이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공기는 요 온난전선을 옆에서 단면으로 잘라서 여기를 칼로 자른 다음에 단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선면, 찬 기단, 따뜻한 기단, 경계면, 전선면, 그리고 그 전선면이 만나는 요 부분, 지표면과 만나는 요 부분이 전선이 되겠죠. 전선의 어느 쪽에? 앞쪽에 구름이 생성돼서 비가 내린다. 지나간 뒤쪽, 이 뒤쪽은 따뜻해진다. 이게 온난전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랭전선은 온난전선과는 조금 구별이 돼요. 어떤 게 구별이 되냐면은 아까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찬 공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두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완만하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무게가 밀도 차이에서 무거우니까 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드니까 이 따뜻한 공기가 놀래갖고 위로 확 솟구치면서, 자, 공기가 솟구치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결국엔 공기가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맺히죠. 근데 이 구름의 모양이 온난전선과는 틀리게 놀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뻗은,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먹구름 같은 거 있죠. 먹구름의 의미가 뭐예요? 구름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를 잘 못하니까 우리 눈에는 어둡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선면,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는 요 경계면인 전선면의 기울기는 당연히 누구 때보다, 온난전선 때보다 급하고, 그래서 놀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구름이 생성된다? 높게 솟은 저군형. 근데 저군형 구름은 한마디로 폭이 어때요? 좁아. 대신에 높아. 그리고 물방울이 생성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굵은 빗방울이 뭐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선이라고 한다면 구름이 어디 생겼어? 이것도 진행 방향은 어느 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쪽을 앞쪽이라고 하고 왼쪽을 뒤쪽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맺혀요. 여기가 전선이면은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맺혀서 비가 어디에 내린다? 전선의 뒤에 소나기로 내린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찬 공기가 급격하게 파고들면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또, 자, 이거는 전선이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선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결국에는 이쪽에 오면은 내가 여기 있는 효과가 되겠죠. 실제로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이 모든 구름과 전선이 움직인 건데, 그럼 얘는 전선이 움직인 뒤쪽에 비가 내리니까 전선이 지나간 후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따라오는 놈이 찬 공기이므로 전선이 지나간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강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온난전선과 비교해서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쪽은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단면도를 표시한 그림이니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이해해 가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삼각형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행 방향. 그렇죠? 온난전선에서는 빨간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랭전선은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정체전선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한마디로 뭐야? 이 색깔만 보더라도 차가운 기단 같죠? 차가운 전선, 한랭전선. 그리고 이건 따뜻한 온난전선. 얘네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싸움을 하면서 누가 세냐라고 하면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오츠케가 조금 더 쓸 때가 있고 북태평양 기전이 좀 더 쓸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다 서로 이제는 한여름이 오기 전에 뭐를 내려요? 장마를, 비를 오랜 기간 내립니다. 그래서 정체전선을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럼 장마가 이제 언제 멈추냐?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이니까 기온이 계속 강해지면 얘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온 나라를 덮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정말 장마가 끝난 뒤에 열대야를 비롯해서 습도가 아주 높아서 짜증이 나는 한여름이 시작됩니다. 자, 회색전선은 정체전선과 비교해서 첫 번째 뭐가 틀려요? 딱 보자마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방향이 같아요. 정체전선은 하나는 이 방향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이거 삼각형이에요. 이건 동그라미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을 보는, 서로 그래서 싸움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거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기운이 서로 상쇄가 돼요. 차가운 기운, 더운 기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소멸이 되어지는, 그래서 폐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배울 때 속도는 누가 빠르다? 한랭전선이 빨라요. 느린 거는 온난전선. 그래서 이 한랭전선, 기울기가 급격하니까 옆에서 본 단면입니다. 이 전선이 처음엔 여기 있다가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느리게 가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얘네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뜻한 공기가 생기고 따뜻한 공기가 중심에 끼면서 나중에 이제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전선들이, 저기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이 폐색전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과 꼭 비교해서 두 전선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전선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이제 다른 그림이지만은 아까 배웠던 그림이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온난전선은 앞에 찬 공기를 뒤에 따라가는 더운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같고, 한랭전선은 이쪽에 있는 더운 공기를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그래서 얘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름이 생깁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내용들은 앞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